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면 탄핵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특검을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 해도 탄핵할 명분이 약화되어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비상계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최상목 말처럼 한덕수를 탄핵해서가 아닙니다. 내란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시간표가 나와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데, 권한대행 한덕수와 수습에 앞장서야 할 국민이 이미 정반대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명확한 상황을 지속시키려 하고 진영 간 정치 공세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황당한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탄핵되면 다음 순위가 최상목인데 아마도 심경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하라고 압박이나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윤 정권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면서 당부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한덕수 탄핵은 막을 수 없지만 국무위원 당신들이 나서서 한덕수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해주면 한덕수 탄핵의 흠집을 낼 수 있고,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다음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한 혐의를 받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법관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11월에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임명 사항인데 비상계엄 후에 국민의힘의 사정이 바뀌었으니 다시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라면서 한덕수가 임명을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은 사실상 임명권이 국회에 있고 명목상 대통령이 동의해서 발표하는 의무사항인데 한덕수는 그것을 권한으로 인식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거부한 사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한없이 밀어보자는 것입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하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어디선가 여러 차례 급하게 연습한 목소리로 최상목이 짧게 읽고 나간 기자회견을 보겠습니다.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3년 동안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부자 감세에만 진심이었던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권한대행이 누구냐는 것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금까지 환율이나 금융시장, 외교에서 안정을 못 찾는 이유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엄이 있은 직후 2시간 반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환율과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의 패닉에 빠졌고 어느 나라 정상도 한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부결되면서 외환시장은 또다시 흔들렸고 2차 표결에서 가까스로 탄핵되자 경제와 금융시장, 세계 주요국들은 권한대행의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기대감을 보였지만 여당과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우리 경제와 금융, 환율과 외교는 다시 흔들렸고 어제 한덕수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발표 후에 보여진 것처럼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경제 모멘텀이 방향을 잃은 것이 정치 사법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불명확성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상목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최소한 환율 부분이 1,400원 아래로 급하게 내려갔어야 하지만 지금 환율은 어떤가요? 당국이 필사적으로 개입하지만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경제수장으로서 한덕수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재판관 임명 거부 때까지 침묵하며 동조하다가 이런 황당한 기자회견이라니 참으로 고쳤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싶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의 말을 듣다 보니 현재 사태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어 보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주장이고 염치가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최상목 말대로라면 한덕수만 그냥 놔두면, 윤석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붕괴 상태에 가까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말인데, 계엄 사태 이전에도 12분기 연속 하강했던 내수와 경제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그나마 회복하려는 동력마저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말아먹고 있는데,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태연하게 거짓을 씨부리는 모습이라니, 최소한 제놈이 전문가라 불리는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입장을 밝혀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한심한 작태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사람의 그림자도 이젠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차리라 너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퇴했으면 싶다. 너희의 권한을 대행할 차관들이 내 생각엔 훨씬 더 나을 듯 싶다. 윤석열 사고와 국민의힘 사고에 함몰되어 똥과 오줌도 못 가리는 너희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놈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 제대로 답하고, 독립군이 국군의 모태이고 민족의 영웅이라 말한 놈이 있기나 한가. 그에 반해 일제강점기를 미화하지 못해 안달난 자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경제, 인권, 복지, 분배, 외교, 안보, 안전까지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을 난 보지 못했다. 이따위 기자회견할 시간에 지켜보는 국민 속이라도 뚫리도록 차라리 너희 스스로 사표 쓰고 일괄사임해라. 너희가 사라지면 내 생각에 나라가 더 잘 굴러갈 것 같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한 배에 올랐으니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사임해라.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바로 내놈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선포하면 된다. 한덕수와 내놈들이 할 일을 안 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야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최상목 내놈이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면 다 해결된다. 경호처 책임자도 내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덕수처럼 방관을 빙자해 윤석열 지키려 하지 말고 사법당국의 조치에 경호처가 나대지 않게 조치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와 안보와 외교는 물론 사회 질서도 급격하게 회복된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은 답이 나올 수 없는 정치권이다. 뻔히 알면서 공을 정치권에 넘겨 빠져나가려 수작 말고 말장난에 불과한 짓도 그만하고 내놈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경제 폭망의 내란 사태까지 책임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아라. 너희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정치권에 부담 주지 말고 일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